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인문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등기는 마지막까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요, 우리 등기에 대해서요. 그 전에 이제 저번 주에는 우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쭉 보았고, 그 다음에 각종의 이제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지난주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저번 주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외의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이런 것들을 쭉쭉 이렇게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제 최초에 이루어진 등기가 이제 보존 등기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한다고 해보죠. 먼저. 그러면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표제부부터 기록을 하겠죠. 표제부. 표제부는 이제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그러면 표제부에는 먼저 어떻습니까? 부동산 표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해가지고 소재 지번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가 뭐 양촌리 뭐 100번지다. 그러면은 소재 지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서 지목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목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목이 전이다 그러면은 이제 지목이 전 이렇게 쓰게 되겠죠. 전. 그다음에 면적은 이제 100평이다. 그러면 330제곱미터니까 330제곱미터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표제부가 이렇게 이제 써지겠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구가 나오겠죠. 갑구에 이제 최초의 소유자가 갑이다라고 하게 되면요. 갑 앞으로 먼저 이제 보존 등기를 하겠죠. 그래서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을에게 이전을 했다 그러면 이 해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매매 이렇게 등기 원인을 적고요. 보존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을 적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면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유증이면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수용이었으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가 되겠죠. 자, 현재 소유자가 이제 을인 상태에서 을이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5억을 빌렸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는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주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겠죠.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을구에 기록이 되죠. 을구에. 그래서 을구에 이제 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이제 A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그러면은 이제 A 앞으로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겠죠. 저당권 설정 등기. 자, 그래서 5억을 빌렸다 그러면 여기는 피담보 채권액도 적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 또 B한테 전세를 줬다. 그럼 전세권 또 설정 등기가 되겠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이제 독립된 주등기로 해야 되겠죠.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세권을 설정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순위로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 2순위로 이제 을 앞으로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또 됩니다. B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겠다. 그래서 전세금이 얼마냐? 또 5억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5억 전세금을 적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절차를 보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절차를 보았고,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채권액을 적고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이제 전세금을 적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등기의 절차들을 보았어요. 그러면은 요런 등기들은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자, 이런 것들은요. 새롭게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이제 기입 등기가 되는 거죠. 기입 등기.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기입 등기에 대해서 본 거예요. 기입 등기.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를 우리는 기입 등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기 때문에 기입 등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기입 등기는 실체관계죠. 진실을 말하는 거, 진실. 실체관계에 부합이 되었을 때, 일치되었을 때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이 사람이 매매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뭐 무효다. 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는데 저당권을 설정한 적이 없는데 전기가 되어 있다.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적이 없는데도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전세권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등기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실체 진실관계. 보통 이제 권리관계는 민법에서 정해질 것이고요. 부동산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는 이제 대장에 의해서 정해지겠죠. 대장. 그 내용하고 일치가 됐을 때 이 등기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요. 이 기입 등기 절차를 다룬 거예요.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기입 등기 절차를 다뤘습니다. 근데 이 기입 등기가요. 실체 관계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데 실체 관계하고 이제 불일치가 생겼습니다. 불일치. 불일치가 생겼다는 것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을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을이 소유자가 아니면 우리의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씁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인 줄 알고 이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버리겠죠. 그러니까 빨리 어떻습니까? 불일치가 됐을 때는 빨리 이 실체관계, 기입등기를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시키는 이제 등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빨리 등기를 실체관계 일치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기입등기 절차를 다뤘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 기입등기가 실체관계 불일치했을 때 실체관계 이제 일치시키는 등기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유인물. 자, 이걸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각종의 등기 절차에서는 여기서는 실체관계가 불일치할 때 일치시키는 등기 절차인데 실체관계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 방법으로는요 5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있죠. 각종의 등기 절차 밑에 보시면은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멸실등기 5가지 등기를 통해서요 실체관계 불일치를 일치시킵니다. 바로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조그맣게 되어 있으면 기입등기가 실체관계하고 이렇게 불일치가 생겼다는 거죠. 불일치. 그러면 빨리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일치시키는 등기 절차로 5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가지 절차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5가지 등기. 자, 그러면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 절차는요. 이것이 불일치의 모습. 어떤 식으로 불일치가 되느냐. 불일치의 모습에 따라서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하는 방법도 틀려져요. 그래서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는요. 자, 기입등기가 실체관계 불일치했을 때 그 불일치가 일부만 불일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전부가 불일치할 수가 있어요. 전부가. 자, 여기서 일부 불일치, 전부 불일치라는 것은요. 자, 보죠. 기입등기된 내용은요. 우리가 등기 사항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표제부, 갑구, 을구에 기록되지만은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은 3가지가 기록되는 거죠. 먼저 첫 번째가 부동산 표시가 기록되죠. 그래서 부동산 표시가 기록이 됩니다. 자, 부동산 표시를 할 때는요.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4가지가 기록이 되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4가지가 기록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갑구나 을구에 넣습니까? 권리가 기록되죠. 권리가 기록되는데 갑구나 을구에는 권리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도 기록이 되죠. 이 권리자 이런 사람들 우리는 등기 명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갑구나 을구에는요. 등기 명의인이 기록되죠. 그래서 등기 명의인이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등기 명의인. 자, 등기 명의인을 기록할 때는요. 이 사람의 성명을 적고요. 성명,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이제 주민번호를 적게 되죠. 주민번호. 여기다 적어야 되네. 을고 주민번호를 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갑을 적을 때는 갑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을도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습니까? 이제 권리가 기록되죠. 권리가 기록됩니다. 자, 그러면 권리를 기록할 때는요, 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권액을 기록하고요.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금도 기록합니다. 그래서 권리를 기록할 때는 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권액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금 등도 기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우리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표시와 등기 명인 표시와 권리가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 여기 기록되죠. 그러면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기록되고 등기 명인 표시라든지 권리 이것은 이제 갑구나 을구에 기록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또 이제 세 가지 이런 식으로 등기부에 기록되는 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이때 일부가 불일치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일부가 불일치한데 부동산 표시가 일부 불일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촌이 100번지 면적은 다 동일한데 지목만 지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토지 대장에는 지목이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등기부에는 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맞는데 지목만 지금 잘못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부만 불일치한 거죠. 그러면은 지목은 그대로인데 면적만 잘못되는 것도 이제 일부 불일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일부 불일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표시가 일부 불일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등기 명인 표시가요. 여기에 저당권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주소가 서울이에요. 주소가 서울인데 이 사람이 수원으로 이사를 갔어요. 수원으로 이사를 갔으면은 이 사람이 지금 현재는 수원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에는 이제 수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그대로예요. 즉 어떻습니까? 성명하고 주민번호는 그대로인데 주소만 바뀌었다는 거죠. 주소만. 그러면 일부가 불일치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에서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지목만 불일치가 된다든지 아니면 등기 명의 표시만 일부가 불일치한다든지 또 권리도 이 사람이 저당권은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피담보 채권액이 5억이 아니라요. 3억이에요. 3억.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권리는 그대로 있지만은 그 권리 중에서 일부 채권액만 일부 불일치하는 거죠. 자 이런 걸 보고 일부 불일치라고 합니다. 일부 불일치. 자 그러면 일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전부가 불일치한다는 것은 이런 게 되겠죠. 을이 아예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있는데 주소만 잘못되어 있으면 일부 불일치가 되겠죠. 그런데 을은 아예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 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매매가 무효였어요. 매매가 무효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일치가 되는데 일부만 불일치되느냐 아니면은 전부가 불일치되느냐에 따라서 이걸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 방법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먼저 일부 불일치를 보죠.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불일치가 됐을 때요. 그러니까 등기사항 중에서 등기사항은 부동산 표시, 등기 명의 표시, 권리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불일치합니다. 자, 일부가 불일치됐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로서는요. 위에 보시면 변경 등기가 있고 밑에 보시면 경정 등기가 있죠. 그래서 일부가 불일치하면은 변경 등기 또는 경정 등기에 의해서 일치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변경 등기 밑에는 후발적으로 돼 있고요. 경정 등기 밑에는 원시적으로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이때요. 일부가 불일치하는데 그 일부가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였느냐 아니면은 처음에는 제대로 된 등기였는데 그 이후에 불일치가 생겼냐에 따라서 변경, 경정 이렇게 나눕니다. 만약에 원래 전은 맞아요. 처음에 등기할 때는 전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전을 과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목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등기할 때는 적법하게 정확하게 됐지만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일부가 불일치가 된 거죠. 그 이후에 일부가 불일치됐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한 이후에 후발적 사유에 의해서 일부가 불일치되면은 변경 등기를 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자 전으로 등기가 됐는데 이건 처음부터 과수원이었어요. 처음부터 일부가 잘못 등기됐다는 거죠. 원래 과수원인데 전으로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일부가 잘못됐을 때는 이럴 때는 경정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경이라는 것은 바뀌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전이 맞는데 과수원으로 바뀌었다. 이럴 때는 변경 등기를 하는 거고 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정하는 거죠. 경정, 다시 정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됐을 때는 다시 고친다고 해서 경정 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면 변경 등기고요. 원시적,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부가 잘못됐을 때는 경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치시키는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부가 불일치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표시가 일부 불일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등기명의 표시가 일부 불일치할 수도 있고 권리에 대해서 일부만 불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뭐 채권액 일부 불일치한다죠. 자, 그러면 이때 그 종류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가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가 전에서 과선으로 바뀌었으면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해요. 처음부터 전이 잘못됐다. 원래 과수원인데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러면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를 하게 되고요.
또 등기 명의 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서울에서 만약에 수원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은 처음에 서울은 제대로 됐는데 그 이후에 후발적으로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등기 명의 표시에 변경 등기라고 해요. 처음부터 이 사람 원래 수원이었는데 서울로 처음부터 잘못됐으면은 등기 명의 표시에 경정 등기라고 해요. 또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도 만약에 5억에서 원래는 5억이 맞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A한테 2억을 갚았어요. 2억을 갚았으니까 이제 3억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5억으로 정확하게 되는데 일부만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권리의 변경 등기. 처음부터 원래 3억이었는데 5억으로 잘못 적었을 때는 이때는 권리의 경정 등기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사항에 따라서요. 변경 경정 등기는 무엇이 일부가 불일치냐에 따라서 오른쪽에 보면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가 있고요. 또 등기 명의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가 있고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다시. 일부가 불일치하는 경우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요. 개념에 관한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요. 그러면 그 등기 이제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절차에 관한 내용. 인문 강의에서는 여기 있는 표의 내용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쉽게 나오면 이 표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먼저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절차를 보죠. 자, 그러면은 자, 원래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것은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는 권리를 취득하면 등기 권리자, 권리를 상실하면 등기 의무자죠.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등장을 하지만은 부동산 표시에 있어서는요. 이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전에서 과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 전에서 과손으로 지목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부동산 표시에 변경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변경 등기를 할 때 나한테 물건 팔았던 사람, 이 사람하고 함께 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에서 과손으로 바뀐 거하고 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없으니까 이 등기를 통해서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갑이랑 같이 갈 이유가 없죠. 같이 가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같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표제부에 하는 등기, 이거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죠.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는 을이 그냥 단독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등기 명의, 즉 현재 소유자가 되겠죠. 소유자가 단독으로 가서 신청합니다. 물론 이때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첨부해야 될 서류로서요. D장을 들고 가야 되겠죠. 부동산 표시는 먼저 D장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D장이. 그래서 D장이 전으로 돼 있으면요. 전으로 과손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D장이 전으로 돼 있으면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D장부터 전에서 과손으로 바꾼 다음에 바뀐 그 D장을 들고 가서 바꿔달라고 해야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이건 단독 신청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단독 신청이라는 거죠. 단독 신청. 그리고 이건 표제부의 등기는요. 우리 등기법에서 예외적으로요. 우리가 신청을 할 때는 언제 신청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만은 표제부 등기는요. 객관적 사실 상태죠. 상태.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변경 등기를 하더라고요.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달, 거기다 위에다가 한 달이라고 쓰면 돼요. 한 달, 1개월. 1개월 안에요. 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바뀌었을 경우에는요. 을이라는 사람은 한 달 이내에 먼저 D장부터 바꾼 다음에 D장을 들고 가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이제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단독 신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청 의무가 있고 이제 단독 신청입니다. 이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가 예전에 잠깐 설명했죠. 우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쭉 절차를 보면서요. 우리가 뒤에서 보는 것은 이것이 직권으로 하는 거냐 신청으로 하는 거냐. 원래는 신청인데 직권으로 하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또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인데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들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실행 절차에 있어서는요. 일반적으로 다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하는 주등기로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가끔씩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부기등기로 하는 것은요. 그 권리의 순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부기등기를 합니다. 권리의 순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표제부 등기는 어떻습니까? 표제부 등기는 권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부기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부기등기는 권리의 순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등기니까 표제부 등기는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굳이 어떻습니까? 부기등기를 할 필요 없이 항상 주등기로 합니다. 그래서 전에서 과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지고 과손으로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에서 과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 전에 존재했던 실체관계 불일치한 등기는요. 말소 표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말소 표시. 나머지는 말소 표시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소 표시라는 것은 한 줄로 긋는 걸 말소 표시예요. 그래서 말소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전에서 과손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주둔기로 한다는 거죠. 주둔기로. 그래서 단독 신청에 의해서 주둔기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등기를 보죠. 자, 이 사람이 원래 서울에 있는데요. 서울인데 이 사람 주소가 수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수원으로. 자, 수원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A가요,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 갔는데, 이사 갔을 때였습니까? 을하고 A하고 공동 신청해서 A 앞으로 지금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 갔을 때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 을하고 또 함께 갈 필요가 있느냐? 함께 가져가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죠. 주소가 바꾸는 거하고 을하고 뭔 상관입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을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요. 을하고 함께 가야 되겠지만 주소 변경할 때는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권리에 관한 등기는 아니잖아요. 권리하고는 상관없이 주소만 바뀌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도 A라는 사람이 혼자 가서 신청합니다. 혼자 가서.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겠죠. 이것도 권리에 관한 등기는 아니기 때문에요. 혼자 가면 됩니다. 다만 이제 혼자 갈 때 뭘 들고 가야 되겠어요?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주민등록등본 가져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뭘 신청할 때는요, 증명서류를 가져간다는 거죠. 주소 변경했다는 증명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이 있을 테니까 주민등록등본 가지고 와서 혼자 가서 변경등기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을이 여기서 서울로 돼 있는데요. 을이라는 사람이 뭐 수원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을이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여기는 서울로 돼 있겠죠. 서울에서 이 사람이 수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그럼 이때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 갔다고 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갑하고 공동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을 앞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니까. 그런데 주소가 바뀌었는데 내 주소 바뀌었으니까 또 함께 갑시다 그러면은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죠. 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같이 갈 필요 없이 을이 혼자 가서 서울에서 수원으로 변경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것도 권리의 등기는 아니기 때문에, 즉 오른쪽 보시면은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이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이것도 단독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등기명인, 이제 뭐 을의 주소가 바뀌었으면 을이, A의 주소가 바뀌었으면 A가 등기명의 혼자 가서 단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누구랑 함께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느냐에 있어서요, 만약에 A가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 갔으니까 3 해가지고 1번 등기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 갔다, 이렇게 적어버리면요, A의 권리가 어떻습니까? 갑자기 3번이 돼버리는 거죠. A는 계속 자기가 1번 저당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매 들어가면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주소 바뀌었다고 해서 1번이 갑자기 3번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주등기로 해버리면 이상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의 순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1번 순위는 유지하면서 서울에서 수원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등기명인 표시만 바뀌는 경우, 보통 우리가 등기명인 표시가 바뀌는 것은요, 주민번호가 바뀌는 것은 거의 없죠. 주민등록번호가. 성명이 개명을 하지 않는 한 성명이 바뀌는 일도 없고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보통 주소가 바뀌는 거죠. 주소. 자, 그러면 주소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1번이 3번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칸을 하나 다시 만듭니다. 칸을 만들어요. 칸을 만들어서요, A가 여기는 서울이었으면 이제 수원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적는 거예요. 칸을 만들고. 그러면 이사에 A라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 간 것 뿐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서울로 돼 있겠죠. 서울로 이렇게 돼 있으면요. 서울로 돼 있으면 서울에서 수원으로 바꾸면서요, 등기를 할 때는 여기다가 그래요, 3회에서는 안 되고 그 순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주소만 바뀌기 때문에 1에 1 해가지고 부기 등기를 한다는 거죠. 서울에서 수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제 말소 표시랍니다. 여기는 한 줄로 긋는 거 우리 말소 표시라고 해요. 나머지는 그대로 둬야 되겠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부분만 없으니까 말소 표시라고 부기 등기라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찬가지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때 3 해버리면 서울에 사는 을이 수원에 사는 을한테 물건을 파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동일한 사람이 주소만 바뀌었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순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주소만 바뀌기 때문에 3 이렇게 써서는 안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 등기와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그대로이면서 주소만 바뀌었다. 그래서 2의 1 이렇게 쓰는 거죠. 2의 1. 자, 그래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요, 밑에 보시면 항상 부기 등기랍니다. 주소 바뀌었다고 해서 등 권리의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요.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언제나 부기 등기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요, 등기명인 표시 이런 것들은 항상 부기 등기고 표시부는 항상 주등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내용이 밑에 이제 권리의 이제 변경 등기입니다.
이 사람은 주소는 그대로고요. 서울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지금 등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등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현재 등기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5억을 빌려줬어요. 자,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요. A한테 A은행 가서 2억을 갚았습니다. 자, 2억을 갚았으면요. 피담보 채권액이 지금 현재는 얼마가 됩니까? 2억을 갚았으니까 3억이 되겠죠. 그러면 3억으로요. 이것을 3억으로 이제 변경하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3억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요. 그러면 이때 3억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합니다. 변경 등기. 그럼 3억으로 변경하는 등기는요. A가 5억에서 3억으로 바뀌면 이건 권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3억, 5억에서 3억으로 변경하는 것을요. 을이 혼자 가서 변경시켜 버릴 수도 없고요. A가 혼자 가서 변경시켜 버릴 수도 없어요. 자, 5억에서 3억으로 변경되면 누가 좋은 거예요, 지금? 을이 좋은 거죠. 이제 3억만 갚으면 말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요. A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증액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5억에서 7억으로 증액을 할 때는 이제 이 사람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A하고 을하고 공동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권리에 관한 등기예요. 즉 권리의 변경 등기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상 공동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는요. 이것은 공동 신청이에요. 이것은 권리에 관한 등기이기 때문에 공동 신청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 신청할 때요. 만약 을이 A한테요. 2억을 변제해서 3억으로 이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3억으로. 그러면 이때요. A라는 사람을 3억으로 변경을 할 때요. 3 해가지고 1번 등기 5억에서 3억으로 변경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등기는 사라져버리고요. 갑자기 A라는 사람이 이제는 3번이 돼버리잖아요. 원래 이게 경매되면은 A가 1순위로 받고 그다음 B가 2순위로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주등기로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A라는 사람이 3번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3억 원을 어떻습니까? B보다 후순위로 받게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A는 1번 순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채권액만 5억에서 3억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채권액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주등기로 해버리면 이상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칸 하나를 밑에 만든다는 거죠. 또. 칸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씁니까? 1번 저당권의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1번 저당권이었습니까? 5억에서 3억으로 변경되었다라는 것을요. 바로 밑에다가 부기등기 형식으로 적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적어야 어떻습니까? 이렇게 적어야. 이렇게 적어버리면은 3번으로 받아 B보다 후순위자가 돼버리기 때문에요. 후순위가 돼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의 순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5억에서 3억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바로 밑에다가 붙여가지고 칸 하나를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1번 순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1번 등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5억에서 3억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게 됩니다. 부기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부기등기로 하고요. 5억에서 3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던 5억은 말소 표시를 이렇게 하게 되겠죠. 말소 표시를. 자, 그러면요,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감액. 자, 감액을 했을 때는요, B가 손해볼 일이 없죠. 만약에 이 물건이 만약에 8억이었다고 해보죠. X를 경매를 했는데 8억이 떨어져 버리면요. 여기가 5억으로 돼 있을 때는요. A가 5억 받고 이 사람은 3억밖에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3억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A가 3억 받으면 내가 5억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액을 하게 되면 전세권자에게 유리해지는 거죠. 유리해집니다. 유리해지니까요. 이 사람은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액하는 등기를 할 때 B의 승낙 같은 거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B하고 B는 오히려 유리해지니까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요. 반대로 만약에 이 5억에서 이것을요 2억을 증액을 한다는 게 뭐죠? 7억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7억을 증액해가지고 5억에서 7억으로 증액. 그러니까 A의 1번 저당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5억에서 7억으로 증액을 합니다. 그럼 증액도 이제 A하고 을하고 공동 신청을 하게 되겠죠. A하고 을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2억을 더 빌린 것이 되겠죠. 2억을 더 빌려서 공동 신청해서 증액을 합니다. 그럼 증액을 해버리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달라지죠. B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X 물건이 B가 전세를 들어가는 건 어떻습니까? X 부동산이 그래도 경매하면 10억은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니까 1순위 5억 원 있으니까 내가 5억 전세 들어갔는데 이것이 7억으로 이렇게 부기등기로 바뀌어버리면요. A가 얼마를 받아간다는 소리예요? 7억 받아가면 나는 3억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이 등기를 통해서 손해를 보는 거죠. 자, 손해를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이해관계. 그러니까 어떤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감액을 할 때는 내가 손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서, 을하고 A하고 둘이서만 가서 등기를 감액을 시키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증액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등기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보는 사람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손해보는 사람이요. 승낙을 받아서만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승낙을 해주면. 그래서 X부동산이요. 한 100억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승낙을 해줘도 상관이 없겠죠. 승낙을 해주면 이렇게 부기 등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승낙을 했다는 것은 7억 우선 변제 가도 나는 상관이 없다는 의미죠. 7억까지 우선 변제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승낙을 해주면요. 이렇게 부기 등기를 해서 A가 7억을 우선 변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억에서 7억 하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말소 표시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것이 10억밖에 안 돼요. 그럼 10억밖에 안 되면요. B가 승낙을 해줄 리가 없겠죠. 그럼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승낙을 안 해줘요. 승낙을 안 해주면 이렇게 부기 등기로 해서 7억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승낙을 안 해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승낙을 안 해주면은. 그러면 이렇게 부기 등기를 못 하기 때문에 승낙을 안 해주면은 여기가 5억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승낙을 안 해주면 저 보죠. 그럼 1번 등기 5억에서 7억으로 증액. 7억으로 증액해서 이렇게 말소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만약 이렇게 등기가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밑으로 들어가라, 내 밑으로 들어가라 해서 3번으로 어떻습니까? 주등기로 하게 되면은 부기 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요. A 등기 1번 등기 5억에서 7억 해가지고 7억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걸 말소를 해버리면요. 또 이상한 결론이 발생하는 거죠. 경매가 들어가게 어떻습니까? 경매가 들어가면 이 사람이 5억을 다 받게 되고요. 나는 어떻습니까? 후순위로 받게 되잖아요. 원래 내가 5억은 1순위로 받아야 되는 거죠. 증액되는 2억 원만 이 사람보다 후순위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 5억은 내가 1순위였기 때문에 5억은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럴 때는 5억을 그대로 남겨놓고요. 5억은 받아야 되니까 남겨놓고요. 1번 등기 그냥 2억 증액이라고만 적으면 돼요. 이렇게만 적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5억은 이 사람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추가되는 2억 원은요. 2억 원은 바로 밑으로 부기 등기해가지고 7억으로 받아서는 안 되고 추가되는 2억 원만 내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 밑으로. 그래서 만약 경매가 돼서 어떻습니까? 10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 A는 5억을 받는 거고요. 나머지 5억은 B한테 간다는 거죠. 만약에 11억으로 떨어졌으면 이제 그 나머지에서 1억만 가져가게 되죠. 추가해서 가져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등기는 실체 관계에 맞춰가지고 이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5억은 어떻습니까? 말소해서는 안 되는 거죠. 5억은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겠죠. 살아있으면서 2억만 증액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이 등기 채권액을요, 감액하는 경우에는 비승낙 필요 없이 감액은 B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바로 부기 등기를 하면 됩니다. 부기 등기를 하면 되는데,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만약에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승낙받을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부기 등기로 하면 됩니다. 부기 등기로. 그냥 부기 등기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없으면 2대1 한 다음에 5억을 7억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승낙이 있으면 부기 등기로 붙여서 7억 할 수가 있지만은 승낙을 안 해주면은 등기를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 2억은 불렸으니까 2억은 전환권을 또 설정을 해야 되겠죠. 2억 원 전환권 설정할 때요. 5억은 남겨놓고 어떻습니까? 추가되는 2억 원만 B보다 후순위로 들어가서 등기를 하면 되는 거죠. 주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등기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요. 못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5억 원에 대한 저당권이 있고요. B가 전세권이 있는 다음에 2억 원짜리 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되겠죠. A한테 또 2억 원짜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어떻습니까? 이제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권리의 변경 등기는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이해관계인이 없다든지 또는 이해관계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승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붙여서 1대1 해가지고 부기등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부기등기를 하는데 만약에 증액을 할 때 이해관계인 승낙을 안 해주면은 추가되는 2억 원, 증액되는 2억 원에 대해서는요, 이 사람 밑으로 가서 2억 원은 주등기로 해야 된다는 거죠. 부기등기로 해서는 안 되고 이 사람 다음 순서로 주등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면 이제 A가 5억 원 받고 B가 5억 원 받고 남는 데는 있으면은 A가 다시 또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공동신청이고요.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있어서요. 자, 보죠. 밑에 보시면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증액이나 감액이나 B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다랄지 또는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B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인이 없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액했을 때 나타나겠죠. 이해관계인이 승낙이 있으면요. 바로 밑에 부기등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부기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이 승낙이 없어요. 승낙이 없으면 추가되는 2억 원에 대해서는요. B보다 후순위자로 주등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주등기로. 그래서 이해관계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합니다. 주등기로.
그러면 주등기 옆에요.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이런 경우 넣습니까? 2억 원을 증액해가지고 B가 승낙이 없어서 주등기로 왔을 때 넣습니까? 이 5억 원은 말소 표시를 해서는 안 되죠. 5억 원 우선 면제를 받아야 되니까 이것은 말소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어떻습니까? 7억 원으로 부기등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1회에서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은 5억에서 7억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럴 때는 말소 표시를 하는 거고요. 말소 표시를 하겠죠. 5억에서 7억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기등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등기로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5억 원은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요. 예, 변경, 경정 이런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요. 자, 기존에 실체관계 불일치한 등기는 말소를 표시한다. 말소 표시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건 외울 필요가 없고요. 자, 우리가 실체관계 불일치한 등기를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 전에 기존에 실체관계 불일치하는 등기들은 다 말소 표시합니다. 불일치하는 건 말소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다 말소 표시를 합니다. 다 말소 표시를 하는데 유일하게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 건 딱 하나다. 뭐냐? 권리의 변경 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경우. 이렇게 권리의 변경 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등기를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기등기를 해버리면 말소 표시하는 거고 기존의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를 이렇게 주등기로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등기에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만 말소 표시를 해서는 안 되겠죠. 이 5억은 우선 면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말소 표시를 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말소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했을 때도 그 전에 있던 말소 표시하고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경영 등기를 할 때도 그 전에 불일치한 등기는 다 말소 표시를 하고요. 권리의 변경 등기도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에는 말소 표시를 합니다. 네, 주등기로 하는 경우만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소 표시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밑에 우리가 말소 등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될 텐데 말소 표시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권리의 변경 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경우. 요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그냥 말소 표시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소 표시하지 않는 건 딱 하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자, 전부 일부가 돼요. 불일치하는 경우에 어떻습니까? 일치시키는 등기 절차를 봤어요. 자, 그럼 그 밑에는요. 전부가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전부가 불일치하는 경우. 자, 전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가백에서 을 앞으로 매매를 원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는데 매매가 무효예요. 매매가 무효니까 그래서 이전 등기도 무효입니다. 이전 등기도 무효이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실체관계가 이제 전부가 불일치한 등기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요. 전부가 불일치하면 그때는 말소 등기를 하게 됩니다. 말소 등기. 그러니까 일부가 불일치하면 변경, 경정 등기를 하게 되고요. 전부가 불일치하면은 말소 등기를 하게 됩니다. 말소 등기. 자, 그러면 말소 등기도요. 말소 등기도. 자, 그러면은 갑은 을한테 판 적이 없는데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 여전히 소유자죠.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지만 갑이 소유자죠. 갑이 이 물건을 팔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등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사는 사람이 없겠죠. 사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을로부터 등기를 믿고 을로부터 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버리죠. 등기 공신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을은 처분 권한이 없고요. 갑은 처분 권한이 있어요. 소유자는 갑이기 때문에. 근데 갑이 물건을 팔려고 해도 누가 등기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갑 말만 듣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갑이 자기의 소유권이 어떻습니까? 을 앞으로 등기가 됨으로써 자신의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민법시가 배우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그 방해제거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를 하겠죠. 말소. 근데 그 말소를 어떻습니까? 을의 등기를 이렇게 말소하는 것이요. 을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갑이 혼자 가서 마음대로 말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등기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소가 되면 을의 권리는 등기 부상 사라지고 가백이 회복되기 때문에요. 이것도 어떻습니까?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죠. 이건 권리에 관한 등기잖아요. 권리를 말소하기 때문에 공동 신청입니다. 그래서 갑은 을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그럼 말소할 때는 이제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을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겠죠. 근데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을이 말소 등기 자체 협조하지 않아요. 등기소에 나와주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습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은 전부가 불일치하는데요. 전부가 불일치하는 거죠. 이건 처음부터 불일치한 거죠. 전부가.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잖아요. 매매가 처음부터 무효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전부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게 말소 등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말소 등기는요. 한 줄로 긋는 걸 말소라고 하지 않고요. 밑에다가 씁니다. 3 한 다음에요. 2번 등기 말소. 이렇게 써요. 이것을 우리는 말소 등기라고 해요. 2번 등기 말소. 이걸 말소 등기라고 하고 그럼 기존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았다. 불일치했던 이 등기는 이제 말소하는 표시를 하는 거죠. 한 줄로 긋는 것은 말소하는 표시고 요게 이제 말소 등기예요. 말소 등기. 자, 그러면 말소 등기는요. 제가 이미 이제 주등기를 해버렸는데
자, 말소등기는 주등기로 하냐 부기등기로 하냐에 있어서요. 우리가 부기등기는 어떻습니까? 그 권리의 순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리는요. 전부가 말소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리의 순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부가 말소됐으니까 부기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는 원칙적으로 주등기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끔 주등기로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부기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권리를 순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주등기로 하게 됩니다. 주등기로. 자, 그러면요. 이렇게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전부가 불일치할 수도 있고요. 후발적으로 전부가 불일치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A 앞으로요. 5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5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저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소유자가 을이었다고 했을 때요. 을이 만약에 이 사람한테 2억만 변제하면 어떻습니까? 저당권 아직 남아있죠. 3억이 남아있으니까. 그럴 때는 변경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억에서 3억으로 변경 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소 표시를 하면서 변경 등기를 할 텐데 다 갚았어요. 5억을 전부 다 변제했어요. 5억을 전부 다 변제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저당권 전체가 소멸되는 거죠. 처음에는 등기는 제대로 됐지만 후발적으로 전부가 소멸한 거죠. 전부가 소멸했는데 지금 등기가 있으니까 이것은 전부가 실체관계 불일치한 등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말소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1번 등기 말소 이렇게 하는 거죠. 1번 등기 말소. 자 그러면 1번 등기는 완전히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부기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권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3 해가지고요. 주등기로 해서 1번 등기 말소 씁니다. 그다음에 1번 등기는 이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됐으니까 이제 전부를 이제 말소하는 표시라는 거죠. 다 말소 표시를 합니다. 유일하게 말소 표시하지 않는 것은 권리의 변경 등기를 주등기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말소 표시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후발적으로 전부가 불일치해서 말소 등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것은 원시적으로 어떻습니까? 전부가 불일치해서 말소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때 말소 등기를 할 때도 만약에 을이 소유자였다면 어떻습니까? 을이 여전히 소유자였다. 만약에 지금 현재 갑이 소유자였다고 해보죠. 그래서 뭐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세권을 설정한 다음에 그러면 이 말소 등기도 누구랑 해야 돼요? 갑이 혼자서 말소 시켜버릴 수는 없는 거죠. A랑 함께 말소를 해야 되겠죠. A가 등기 의무자가 되잖아요. 자기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소 등기는 자 보죠. 밑에 보시면은 전부가 불일치합니다. 전부가 불일치하면 이런 경우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불문하고 다 말소 등기를 합니다. 원시적으로 불일치하든 후발적으로 불일치하든 다 말소 등기를 하는 거고요. 자, 원칙적으로 이거는 공동신청입니다.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이것은 공동신청이라는 거죠. 공동신청.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주등기로 한다는 거죠. 권리의 순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언제나 주등기로 합니다.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요. 이런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도요.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만 이해관계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해관계인이. 그래서 권리의 등기만 이해관계인이 등장할 수 있어요. 내가 주소를 옮기는데 이해관계 누가 손해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이해관계인이. 지목이 전에서 바뀌었습니다. 내 토지 지목 바뀌었다고 해서 누가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고 권리에 관한 듣기만 이해관계인이 존재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 5억을 7억으로 증액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요.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전세권이 한 5억 전세를 해가지고 그래서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을구에 전세권이니까 을구하겠죠. 을 앞으로요 전세권 설정 5억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병은행 가서 돈을 빌리면요 이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병 앞으로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3억을 빌린다 그러면은요 3억을 빌리게 되면은 갑이 이 등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갑이 새롭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지고 병 앞으로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순위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되겠죠. 근데 갑이 만약에 자기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요. 을이 은행에 가가지고 전세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담보대출을 받으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겠죠. 이 사람 소유자니까 자기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전세가 5억이 있잖아요. 5억이. 그러니까 5억짜리 가치가 있는 전세권이죠. 그러니까 전세담보대출을 받으러 갑니다. 전세담보대출을.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요. 병은행 가가지고요. 전세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병은행은요, 이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 되겠죠.
자, 전세가 5억 정도면 3억 정도 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 아니라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 아니라 이 전세권의 저당권이다. 이 1번 전세권의 저당권이라고 해서요. 이것은 이해가지고 주등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1번 전세권의 저당권이니까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 2 해버리면요. 갑이 돈을 빌린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1에 1번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다. 이렇게 부기등기로 하게 됩니다. 자, 부기등기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만약 이 물건이요. 경매를 했는데요. 7억으로 떨어졌어요. 7억으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전세권자가 5억 받고요. 그 다음에 7억 중에서 이 사람이 3억 가져가는 거 아니죠. 그렇죠? 2억 원은 갑이 가져야 되겠죠. 돈은 을이 병한테 3억을 빌린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5억이 저 을한테 떨어집니다. 5억이 떨어지면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5억 보고 3억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5억, 을이 5억 받을 돈 중에서 3억 원을 병이라는 사람이 물상대일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세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전세권은 따로 경매하지 못하고 전세권이 경매 들어가서 소멸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소멸한 다음에 가치 변형물로 5억이 남게 되잖아요. 5억이 생기죠. 그 5억 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물상대유 한다는 거죠. 이게 물상대유. 그러니까 이 사람이 3억 원, 여기서 5억 중에서 3억 원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이 5억 받을 돈에 대해서 3억 원을 먼저 가져가는 거죠. 물상대유라고 해요. 이런 걸 3억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2억 원이 을한테 떨어지게 되겠죠. 이 사람 5억짜리 3억을 빌렸으니까요. 2억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2억 원은 이제 갑이 갖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이제 부기등기랍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근데 이제 요 상태에서요. 만약에 요 상태에서 이렇게 을이 병한테 전세담보대출 3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을 앞으로 전세권 등기는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해서 된 등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5억 원을 전부 다 변제를 한 다음에 이 전세권 등기를 말소를 하려고 해요. 병은 이제 5억 주면 내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말소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게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5억 다 준 다음에 이게 말소가 됐어요. 말소가 됐다 해보죠. 5억 다 갚았으니까. 자, 그러면 요게 말소가 되면 습니까? 주등기가 말소가 됐어요. 이것은 공동신청회에서 주등기가 말소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주등기의 부기등기잖아요. 부기등기는 무조건 말소가 되는 거예요. 주등기가 없는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은요, 직권으로 말소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요 을과 갑을 사이에 공동신청에서 말소가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돼요. 이건 공동신청에서 말소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병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괜히 어떻습니까?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어떻습니까? 말소를 함으로써 내 권리가 소멸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관계인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 있을 때는요. 갑과 을이 둘이 가가지고 전세권을 말소할 때는 병의 승낙서를 가지고 와야 돼요. 병의 승낙서.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갑이 을한테 5억 줄 때요. 그 중에 3억 원을 병한테 줬으면은 3억을 받았으면은 승낙서를 써줄 것이고 나는 3억을 안 받았다 그러면 승낙서를 안 써주겠죠. 승낙서를 안 써주면 이걸 말소를 못하게 되고 승낙서를 써주면 비로소 이게 말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돈 갚을 때는 어떻습니까? 전세담보대출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먼저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등기도 말소가 되는 거니까요. 돈을 여기다 먼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전세금 줄 때는요. 만약 이런 등기가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등기가 돼 있으면 은행에 가서 먼저 3억을 갚아가지고요. 승낙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말소 등기. 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이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등기가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가끔씩 존재하게 되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들고 와야 된다. 승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요. 이제 변경, 경정, 말소 등기에 대해서 보았어요. 그래서 일부가 불일치할 때는 변경, 경정 등기, 전부가 불일치할 때는 이제 말소 등기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 보죠. 자, 요 등기가 을구가요. 갑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약 갑에서 이래 보죠. 갑구에서요. 이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가 돼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그런데 이것이요. 말소가 됐어요. 그래서 3 해가지고 2번 등기 말소. 전부가 말소가 됐어요. 주등기로 됐으니까 전부가 말소가 됐습니다. 말소가 돼가지고 이게 다 말소 표시가 됐어요. 근데 말소가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말소가 돼서는 안 되고 을이 정당한 소유자가 맞아요. 근데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갑이 등기소를 위조해가지고 또 한 번 팔아먹으려고 말소를 해먹었다든지 아니면 등기관이 실수로 해가지고 말소가 됐다든지 이것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어요. 자,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었습니까? 등기는 권리의 효력 발생 요건인지 존속 요건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말소 등기가 무효가 되겠죠.
그럼 말소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가 없는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럼 말소가 없었다면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을 앞으로의 등기가 말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 그러니까 등기는 이 사람이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하지만 말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하는 건 아니고 이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여전히 을이 소유자예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니까 말소 등기가 없는 것으로 취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물건의 소유자는 을이에요. 왜? 말소됐지만 을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처분 권한이 없지만 을은 처분 권한이 있는 거죠. 근데 을이 이것을 처분하고 싶습니다. 근데 등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사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은 말소 등기가 전부 부적법하면은 그러면은 전부가 실체관계가 불일치할 때는 말소 등기를 한다고 했는데 말소 등기를 또 한 번 말소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말소 등기 다시 말소해봤자 여전히 말소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이 말소 등기가 부적법하게 되어 있으면요. 이런 경우는 말소 등기를 두 번 말소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이것은 말소 회복 등기랍니다. 말소된 내용을 회복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팔고 싶으면 자기 명의로 빨리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 해가지고 을이 2번 원래 2번이었죠. 2번 등기 회복 이렇게 씁니다. 회복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회복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2번 등기가 회복됐으면요. 2번 등기가 원래 2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요. 권리가 소멸했지만 권리가 말소는 됐지만 여전히 2번으로 효력이 여전히 유효한 등기죠. 그러니까 회복 등기를 할 때는 그 번호를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을 앞으로 다시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전 등기 매매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것을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말소되면은요. 말소를 다시 말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말소 회복 등기를 해요. 만약에 여기서요.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는 이 번호를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지. 만약에요. 여기가 5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5 해버리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이때 새롭게 권리를 취득한 것이 돼버려요. 그렇죠? 이건 정당하게 말소되고 새롭게 취득한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기의 순위번호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순위번호를 그대로 원래 2번이 소멸된 적이 없기 때문에 2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됩니다. 말소 회복 등기. 자, 그러면은 전부가 말소 등기를요 주등기로 했기 때문에요. 말소 회복 등기도 언제나 이건 주등기로 합니다. 근데 일부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가 말소되는 경우. 자, 보죠. 여기서요. 1 해가지고 뭐 이렇게 A 앞으로 아까 저당권 설정 등기가 5억 원으로 돼 있었어요. 5억 원으로. 자, 그런데 이 5억 원이요. 1의 1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5억 원이 3억으로요. 변경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일부만 말소하는 것은요. 말소 등기가 아니라 변경 등기입니다. 변경 등기예요. 일부만 말소하기 때문에 일부가 말소되는 것은 변경 등기고 전부를 말소했을 때만 말소 등기예요. 그럼 일부만 변경되고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 등기입니다. 자, 변경 등기가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A는 저 소유자 을로부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요. 받은 적이 없는데 2억을 받은 것처럼 해서 변경 등기가 돼 있더라고요. 변경 등기. 자, 그럼 이거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말소가 지금 잘못되는 거죠. 일부 말소가 잘못됐으니까 빨리 회복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A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순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말소 등기를 부기 등기로 하였기 때문에요. 이것도 회복 등기도 부기 등기로 합니다. 이제 1에 2 해가지고 1번을 유지하면서 어떻습니까? 3억을 다시 5억으로 회복을 해야 되겠죠. 5억으로. 3억에서 5억이 됐으니까 이것도 이제 말소 표시를 하게 됩니다. 말소 표시. 그러면은 일부 말소가 됐을 때도 회복 등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전부가 말소됐을 때도 회복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말소는요, 주등기로 했기 때문에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로 하지만은 일부 말소는 부기 등기로 형식으로 하는 거죠. 만약에 이 5억에서 아까 7억으로 증액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 추가되는 2억 원이 주등기로 들어와 버리면요, 이건 어떻습니까? 말소가 안 된다고 했죠. 말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소가 됐다는 것은요, 부기 등기 형식으로 됐으니까 이게 일부가 말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일부가 말소됐을 때는 다시 그 회복 등기도 부기 등기 형식으로 회복을 한다는 거죠. 회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말소 회복 등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될 수 있어요. 자, 일부가 말소되는 것은 변경 등기 형식으로 일부가 말소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부나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말소 회복 등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일부 말소 회복 등기가 있고 전부 말소 회복 등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일부 말소가 부기 등기로 되기 때문에 일부 말소 회복 등기도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게 되고, 전부 말소는 주등기로 하기 때문에 전부 말소 회복 등기도 주등기로 하게 됩니다. 주등기로 하더라고요. 등기 형식은.
자, 그러면요, 이 회복 등기도요, 회복 등기도 원칙적으로 이것도 다 권리에 관한 등기죠, 권리. 권리를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 다 공동신청이에요. 자,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명의를 어떻습니까? 이렇게 회복을 할 때요, 을이 혼자 가서 마음대로 회복시킬 수는 없겠죠. 적법하게 말소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회복 등기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갑하고 공동으로 가야 되는 거죠. 회복이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자, 갑이 다시 소유권을 잃어버리잖아요, 등기부에서. 그러니까 갑하고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공동 신청합니다.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공동 신청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권리에 관한 등기는요, 우리가 일부 불일치였을 때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 그 다음에 말소 등기, 그 밑에 있는 말소 회복 등기, 이 세 가지는요 권리에 관한 등기예요.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이것은 다 공동 신청이고, 그 다음에 회복 등기도 맨 오른쪽 보시면 두 번째 원칙은 공동 신청이라고 하면서요, 밑에 보시면은 등기상 이해관계인 있으면 이해관계는 승낙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죠.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항상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이해관계는 이럴 때 존재합니다. 자, 보죠. 을구가요. 여기도 보죠. 만약 을구가 지금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소유하는 상태에서 을구가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가 일해가지고 A 앞으로요, 저당권이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돼서 5억으로 돼 있어요. X 뭐 아파트가요, 한 뭐 8억 정도 된다고 해보죠. 8억 정도. 자, 5억으로 돼 있어가지고, 만 이 상태에서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은요, 절대 전세금 3억 이상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경매에서 8억밖에 안 나올 테니까 얘가 우선 변제를 받으니까요. 근데 다행히 여기에 2해가지고 1번 등기 말소 이렇게 돼 있어요. 말소 이렇게. 그래서 말소가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부터 선순위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3해가지고요, B라는 사람이 전세를 들어갔어요. 자, 선순위제가 없기 때문에 전세 들어갈 때는 5억 전세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죠. 선순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세를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뭐가 문제냐? 이 등기가요,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는 거죠. 부적법하게. 자,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니까 어떻습니까? A는 지금 저당권자입니까? 아닙니까? A는 여전히 저당권자인 거죠.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니까요. 그렇죠? 여전히 A 저당권자다. 이 말소 등기가 무효이니까요. 말소 등기가 무효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말소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만약에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요, 원래 A라는 사람이 선순위로 어떻습니까? 5억을 받게 되고, A가 5억 받고 어떻습니까? B가 3억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3억밖에. 근데 만약에 원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등기부가 이렇게 말소돼 있다 보니까요, 말소돼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등기부를 보고 배당을 해주다 보니까 B한테 먼저 5억을 주게 됩니다. 5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이 3억 원을 A가 갖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 원래 3억밖에 못 받을 사람은 5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 2억은 부당이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A가 B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2억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청구했을 때 어떻습니까? B가 돈 없다 해버리면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습니까? 자기 명의를 빨리 회복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배당을 할 때 바로 자기부터 5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요, 이제 말소 회복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4해가지고 어떻습니까? 1번 등기 회복 이렇게 하겠죠. 말소된 것을 1번 등기 회복 이렇게 합니다. 자,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5 들어가 버리면 안 되죠. 원래 이 사람은 1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요, 이 사람은 권리가 소멸된 적이 없으니까, 1번을 그대로 사용했었으니까 A 앞으로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5. 이게 이제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말소 등기가 회복이 되기 전에는요, 내가 5억을 먼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말소 회복 등기가 돼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A가 1번이고 나는 3번, 밑에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요, A가 먼저 5억 받고 내가 3억밖에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 등기를 통해서 누가 손해를 봅니까? B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B를 이런 사람을 이제 이해관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회복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요, A 앞으로 등기를 A와 갑이 공동으로 신청했을 테니까 이 회복 등기도 어떻습니까? 회복 등기가 되면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또 갑이 되니까요, 갑과 A가 공동으로 신청을 합니다. 근데 공동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과정에서 B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사람의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가져와야 된다. 승낙서. 항상 이렇게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는 때로는 손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면은 승낙서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자, B가 승낙을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안 해주겠죠. 자, B가 승낙을 안 해줄 텐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승낙에 가름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돼. A가 B한테. 자, 소송을 제기하면은요, A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원래 저당권자다, 이건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는 걸 증명하면 되겠죠. 자, 증명하면 A가 승소 판결을 받겠죠. A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요, 소송 비용은 지는 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B는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는 거죠. 회복은 회복대로 되고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A가 맞다 그러면 승낙을 해줘야 되겠죠.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해주면 소송 들어가면 어차피 내가 질 게 뻔하다 싶으면 승낙을 해주겠죠.
그럼 승낙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A 앞으로 등기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B라는 사람은 이제 3억밖에 못 받게 되니까 손해를 보게 되겠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이 5억 받아버리면 A가 손해보잖아요. 근데 A는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니까 내가 1순위잖아요. 그러니까 A가 5억 받는 건 어쩔 수 없고 B라는 사람이 이제 3억밖에 못 받으니까 손해를 보게 되겠죠. 2억 원에. 그럼 2억 원의 손해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건 어쩔 수 없고요. 이 부적법하게 말소를 시킨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으면 나는 5억이 애초에 안 들어갔을 텐데. 그러니까 부적법하게 말소시킨 사람을 상대로 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적법하게 말소시킨 사람이 만약에 갑이었다 그러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데 있어서 등기관도 잘못이 있겠죠.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그러니까 등기관도 잘못이 있겠죠. 그러면 등기관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근데 등기관은 국가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이런 식으로 B는 구제될 수밖에 없어요. A가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승낙이 필요하다는 거죠. 승낙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이제 멸실 등기가 있죠. 멸실 등기가. 자, 마지막으로 요거만 간단하게 보고요. 쉬도록 하죠. 자, 멸실 등기는요. 자, 보죠. 자, 여기 뭐 갑 앞으로 뭐 소유권 등기가 돼 있고요. 갑 앞으로. 갑이 소유권 등기가 돼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이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매를 원료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처음으로 가보죠. A 앞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5억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지고 2순위로 B 앞으로 전세권 등기가 또 5억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돼 있어요. 자, 이게 토지예요, 토지. 자, 그러면 이 토지가 이 탐필지 토지가 있는데 여기 옆에도 이제 여러 가지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이게 바다와 인접하고 있어요. 바다와. 여기는 바다예요. 그러면 바다와 토지의 경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었는데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었는데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었는데 바다와의 경계가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바다가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바닷물이. 자, 그러면 이게 100번지 토지였을 때 양촌이 100번지 토지였는데 이게 바다가 돼버렸다는 거죠. 자, 바다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토지가 100번지 토지가 세상에 사라지는 건 없죠. 토지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여전히 소유권 가지고 있고요. A도 어떻습니까? 저당권, B도 전세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다만 뭐만 좀 줄어듭니까? 면적만 좀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요. 자, 보죠. 자, 양촌이 100번지 그대로이고요. 만약에 여기가 과수원이었으면 과수원 그대로고요. 그런데 면적만 어떻습니까? 바뀌게 되겠죠. 바다로 된 부분이 만약에 130제곱미터가 바다가 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면적만 이제 200제곱미터로 바뀌게 되겠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표지부만 어떻습니까? 일부가 바뀌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바뀔 것이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은 항상 주등기로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요. 이런 경우에 일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건들 필요가 없죠. 일부가 바다가 되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할 것이고요. 다만 이때 변경 등기를 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대장부터 고쳐야 되겠죠. 일부가 바다가 됐으니까 일부 바다가 됐다는 것을 면적을 얻습니까? 대장부터 고친 다음에 대장 들고 와서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전부가 바다가 돼버렸어요. 여기까지 만약에 바닷물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100번지가 전부가 바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가 바다가 되면 이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포락돼 버리는 거죠.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토지가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토지가 사라지면 소유권도 소멸하겠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토지가 사라졌으니까 저당권도 소멸하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도 소멸하겠죠. 물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소멸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요. 토지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등기가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마치 토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벽한테 팔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토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를 막아야 되겠죠. 거래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합니다. 빨리. 거래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전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일부가 바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요. 전부가 바다가 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멸실이라고 써버립니다. 멸실. 전부가 바다가 됐다는 거죠. 멸실이라고 쓰고 어떻습니까? 이게 등기 기록을 폐쇄합니다. 자, 일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등기 기록을 폐쇄하지는 않겠죠. 남아있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권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면적만 줄어드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만 하면 되는데 전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요. 멸실이라고 쓰고 이걸 멸실 등기라고 합니다. 세상의 토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죠. 사라졌다는 거죠. 토지가 사라졌으니까 어떻습니까? 권리도 모두 소멸해버리는 거죠. 권리도 모두 소멸해버리는 거죠. 소멸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다 말소하는 표시라고요. 등기 기록을 폐쇄합니다. 이걸 멸실등기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요. 부동산의 전부가 멸실됐다는 거죠. 토지나 건물의 전부가 멸실됐습니다. 자, 전부가 멸실됐다는 할지 또는 건물이 부존재하는 경우는요.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의 등기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빨리 걸었습니까? 또 폐쇄를 시켜야 되겠죠. 거래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자, 이럴 때는 이제 멸실등기라고 등기 기록을 폐쇄합니다. 자, 멸실등기는요. 이거 어떻습니까? 표제부의하는 등기가 되는 거죠. 표제부. 표제부의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표제부의하는 등기로서 이것은 등기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위에 있는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도 등기 신청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한 달 이내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표제부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물건이 사라지면요. 먼저 대장부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를 시킨 다음에 했습니까? 대장 들고 와서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멸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누가 오느냐면요. 자, 이 권리 이건 멸실 등기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권리는 이미 소멸해 버렸죠. 그러니까 멸실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멸실 등기를 안 해도요. 이 저당권 전세권 이미 소멸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가요. 혼자 와가지고 멸실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권리는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멸실 등기를 안 해도 저당권 전세권 이미 소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멸실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멸실 등기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똑같잖아요. 멸실 등기를 안 해도 저당권은 소멸했고 해도 소멸하고요. 그러니까 멸실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면 현재 소유권 명의인 혼자 와가지고 그냥 멸실 등기 신청하면 돼요. 누구랑 함께 갈 필요도 없죠. 갑은 팔았는데 갑이랑 같이 갈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미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권리는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함께 갈 필요도 없고요.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오른쪽 보시면요. 단독 신청했죠. 그래서 단독 신청이고 이것은 표제부 등기이기 때문에 신청 의무가 있는데 신청 의무는 가운데 박스에 있죠. 부동산이 멸실됐을 때는 1개월 이내에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도 1개월 이내에 신청 의무가 있듯이 여기도 멸실 등기도 1개월 이내에 신청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 밑에는 건물이 부존재한 경우에는 건물이 멸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존재함을 안 때로부터 부존재한 건물에 등기가 있다는 안 때로부터 이제 지체 없이 하라는 거죠. 뭐 날짜를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1개월 이내 또는 지체 없이요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건 주등기로 하겠죠. 표제부 등기니까 주등기예요. 권리의 순위를 유지하는 부기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등기로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걸 다 말소 표시를 한 다음에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하게 됩니다. 폐쇄를 해야 되겠죠. 거래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폐쇄를 합니다. 이게 바로 멸실등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실체관계하고 불일치할 때 기입등기가 됐는데 실체관계 불일치하게 되면 얼른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불일치하는 모습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변경, 경정, 말소회복, 그 다음에 멸실등기 5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가 불일치하면 변경, 경정, 말소 등기라고. 말소 등기가 실체관계 불일치해요. 그럼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해요. 물건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멸실 등기를 통해서 이제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개념과 함께요. 간단한 등기 절차를 보았고요. 이 내용이 이제 책에 있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은요. 지금 우리가 했던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 확인만 이제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보죠.